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이 마땅한 상승 재료가 없기 때문일까요? 이 안도랠리가 끝이 벌써 난 건지 연속적인 하락이 연출이 되고 있는 우리의 시장입니다. 오늘 보시면 환율이 1300 거의 40원까지 근접해 가면서 상당히 좀 위협적인 모습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뚜렷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 월요일 오후장입니다. 네, 지난주 전고점을 경신했던 이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30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계속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요. 많이 목이 메이시나 봐요. 네. 이 상황이 안타깝죠. 네, 그러네요. 네, 오늘도 이런 시장 상황 반영해서 저희가 대진표를 짜왔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정성스럽게 꼽아봤습니다. 8개 특징주거든요.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올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터지고 나서 급격하게 시장에서 시선이 쏠린 종목군들끼리 붙여봤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곡물 가격 급등과 함께 관심받은 종목 중에서 바로 이 종목 한탑이 올라와 있고요. 오늘장도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가스 관련해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SH 에너지화학도 올라와 있습니다. 두 종목의 승부 끝에는 과연 누가 살아남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 천연가스 이슈로 묶을 수 있는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먼저 GSE, 이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내 천연가스 관련주 GSE가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에너지 흡수합병 결정과 더불어서 이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곡물 관련주로 통일시켜 봤습니다. 자, 올 상반기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군이 바로 곡물 가격 상승과 관련한 비료, 사료, 음식료 바로 이쪽이었거든요. 하반기에도 곡물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고 하니까 이 종목들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료주인 대주산업대, 비료주인 남해화학 3라운드에서 승부를 펼쳐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오늘 상장한 두 종목이 맞붙었습니다. 카쉐어링 업체죠. 이 소카가 코스피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출발했고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대성하이텍은 상장 첫날 급등하면서 공모가 대비 64%까지 오르기도 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일단 종목 대결 들어가 보기 전에 먼저 오늘 시장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증시 일정의 공백기였던 요즘인데요. 큰 이벤트들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25일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리게 되죠.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다가 미국으로 가보면 잭슨홀 미팅 해마다 돌아오는 정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벤트들을 확인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시장이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죠. 이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환율이 정말 날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도 보시면 13년 만에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런 보도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일단 최인호 전문가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실은 중국과 미국의 지금 제일 중요한 점은 일단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단기가 될까 장기가 될 건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연준의 일단은 그 금리 인상에 일단은 사이즈에 따라서 바뀔 거라서 생각하는데, 그런데 전문가적 입장을 봤을 때는 동일하게 또 빅스텝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단 경제 침체 구간은 일단은 당연한 걸 생각하고, 그다음 경제를 계속 발전을 안 시키더라도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강한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차 말을 해왔죠. 누차이기 때문에 그 의조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조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증시가 한 일주일 정도, 거의 일주일 다 돼가지고 5개월 정도 약간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오늘 시총 1위부터 50위까지 한번 쭉 보니까 실질적인 오늘 이슈적인 부분, 정유주 관련주라든지 비료주 관련된 섹터들만 좀 건설만 조금 이렇게 오르지, 그게 나머지는 다 계속 하락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지금 시점을 딱 보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발생해 있던 1, 2월 달 시기와 똑같은 어떤 뭐 지금 장면이 지금 제도되거든요. 외국어로 말하면 뭐 지금 2절이요, 2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때도 사실 최인호 전문가께서 네, 맞아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진다 네. 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해안을 가고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워낙 큰 지역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는 바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예. 이 크림반도 이쪽 라인은 절대로 사수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화 국면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순환적으로 도는 테마에서 저점 구간인 게 오늘 많이 올라와서 특히 비료 사료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맞아요. 올랐지 네. 않습니까? 정말 조용하다가 한 방에 솟구치네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 종목, 에너지 관련은 당연히 누차 뭐 오른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에너지는 작년에 비해서 10배 올랐어요. 가스 네.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는. 엄청나네요. 정말. 자, 비료 사료가 왜 오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네. 우리가 비료 사료 관련된 머티리얼을 사오려면 달러를 필요하잖아요. 네. 그 달러가 지금 강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러시아의 지금 강이 70년 전에 2차 세계대전에 그 밑에 꺼져 있는 배들 보셨나요? TV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가뭄이에요. 네. 네. 지금 유럽은 심각한 가뭄이고 특히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이런 보르도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도도 수확량이 작기 때문에 네. 포도주 수확량도 작기 때문에 농업의 기초적인 비료 사료 종목들은 또 한 번 탄력을 받는 시점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아, 이상 기후에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예,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는 또 그걸 또 가져와서 또 가공해서 또 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1월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밀 옥수수부터 시작해 곡물부터 시작해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끝난 테마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네. 조명을 해서 다시 이런 상황이 또 생겼을 때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될지, 아니면 또 심지어는 러시아가 다시 한번 추가 공격을 단행할 경우 또 어떤 또 사태, 또 밀 가격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것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휴전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에 긴 호흡이 필요한데 저는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좀 이렇게 포토에는 예. 대형주들을 무조건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형주는 아직까지도 전 저점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주들을 꼭 한번 담아야 되고. 반도체도 예. 괜찮나요? 예, 그렇죠. 저는 이제 단기적 메리트로 봤을 때는 네. 반도체 장비라든지 예. 의류 관련 종목들 뭐 이렇게 영웅이라든지 신혼공상 같은 의류. 의류 실적도 워낙 좋으니까. 실적도 워낙 좋고 컨센서스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예. 일단은 그건 지주사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허. 지주사 쪽이. 예를 들어 왜냐면 FLS 홀딩스라든지. 네, 그렇죠. 네. 그 요즘에 들어서 한 2달 동안 지주사들이 또 실적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지주사 만년 저평가 얘기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맞아요. 빠졌다가 네. 이 추세가 아니면 다 다시 어허. 살아올랐죠. 그리고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일단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또 네. 그에 대한 또 개인들 따라오는 또 성향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걸 봐가지고 자동차 부품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SL이라든지 네. 저한테 화신, 전 화신을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화신이나 이거는 SL이나 화신 같은 종목들도 어찌 보면 사실은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탑3 자동차 회사의 부품을 납품하고 그다음에 OEM으로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테슬라든지 수많은 곳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주가는 상당히 두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종목한테 단기적 메리트는 있다고 봐지는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대형주가 그래도 아직까지 힘은 밑에서 지지를 해준다는 것을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최인호 전문가의 관점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좀 수혜주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이나 섹터들 짚어주셨는데 김영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으시죠. 수혜주보다는 저는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먼저 잡고 가는 게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 네. 그게 되지 않을까 근간이죠. 네.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이 안전자산 심리 선호도로 몰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좀 방향성을 잡는데 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부터 지금 3일간은 이제 연준에서 이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이제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느냐 네. 그 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예상으로는 결국 파월은 지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냥 물가가 결국에는 잡혀야 다시 이 경제 상황
자체도 턴어라운드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매파적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경제를 끌고 나가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 연준 관계자들이 더 높은 금리 수준을 좀 장기간 끌고 가겠다. 뭐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한 번 더 강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불안정한 부분들을 초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재도 없고 그리고 뭐 악재도 딱히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의 국면 자체가 악재라는 거예요. 네,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런 희생 기간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물가 상승률 자체가 8%대에서 2%대로 지금 내려와야 되는 시점에서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내려야 되는 그런 구간 자체는 그 경제적으로는 안 좋은 국면인데 네. 이게 이제 워낙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안 좋은 흐름들이 네. 또 어떤 뉴스 한 가지만 나오면 바로 폭발적으로 네, 맞아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시장의 매크로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시장의 안정기라기보다는 희생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물가를 잡기 위해 희생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에는 그 구간을 넘어서서 즉 이제 시장 보릿고개를 넘어서야 다시 한번 증시에 이제 큰 턴어라운드가 나온다. 그 끝 자락을 잡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도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모르겠지만 빅스텝은 아무래도 가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지만 빅스텝 정도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때까지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여전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안고 포트를 구성을 해야겠지만 예. 여전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섹터는 지금 그나마 지금 곡물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곡물보다는 저는 이제 방산 쪽이나 방산. 네, 실적이 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방산 쪽이나 아니면 전기차로 이제 필수 감행을 해야 되는 이제 2차 전지 쪽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2차 전지나 아니면 엔터 쪽을 여전히 저는 바라보면서 개별 종목 강세 종목 섹터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포트 자체는 전반적으로 공격적으로 구성하면 안 되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큰 조정 단계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좀 시장에서 그나마 환율 수혜 상승 종목보다는 수혜 주보다는 시장이 그나마 악재에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둘러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방산이라든지 2차전지, 엔터 쪽으로도 주목을 해보자.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죠. 시장의 흐름 자체가 녹록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면서 앞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둘러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의 1라운드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은요, 한탑 대 SH에너지화학의 대결입니다. 곡물 가격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한탑과 함께 가스 관련해서 상승세 보이는 SH에너지화학이죠.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더 낫다고 보시는지 판단 내려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더 메리트 있을까요? 네, 저는 SH에너지화학입니다. SH에너지화학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전 개인적으로 힘듭니다. 이게 네. 두 종목 모두 긍정적인 어려움인가요? 뭐 부정적인 어려움인가요? 긍정적인 어려움은 아닙니다. 매매하는 게 상당히 예. 이제 까다로운, 아하. 네,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약간 예.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한탑을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SH에너지화학과 한탑 한 표씩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아까도 곡물 가격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SH 에너지화학을 골라주셨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곡물 회사들은 대부분 네. 다 한 50년에서 70년 되게 오래됐어요. 6.25 동란 고점으로 되기 때문에 새로 신생 회사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한탑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회사지만 소매분하고 원래 배합사료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워낙 배합수로나 소매품 같은 여러 가지 배합종 같은 남해화학이 거의 대장주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비료 산업이라든지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장이 아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돼지라든지 곡물 관련된 건 고려 산업 같은 경우도 있고 예. 단계가 그러니까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그냥 하나의 그냥 섹터인데 워낙 시총이 작다 보니까 오늘
오전 동시효과 때부터 20%까지 올랐거든요. 제가 계속 이 종목을 아침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올 때 올라오는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고, 제일 중요한 건 테마성이 강하다는 것은 3분기 곡물가 수입에 관련된 강세로 보인다는 전망치에서 어쩌면 이 종목이 흔들릴 거지 한탑이 자체적으로 뭐 되는 건 없어요.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SH화학 같은 경우,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90%가 원래 플라스틱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다음에 나노 산화 아연을 만드는 회사고, 그 90%가 나머지는 이제 자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섹터에 이제 같이 묻혀져 가지고, 이제 오늘 좀 둘 다 지금 테마 종목 중에 뭐가 좋냐고 한번 보이는데, 테마 종목에서 뭐가 좋냐고 물어보면 저점에서 튀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 올라가는 상승세가 높은 종목이 오히려 보면 테마세가 좋은 거예요. 달력 붙은 거. 아,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을 봤을 때 차트에서 그림에서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종목이 그냥 SH화학, 에너지화학이다 싶어서 확실히 달려가고 있어요. 네,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고 그러네요. 해서 네. 그다음에 항상 그 종목을 볼 때는 특이점보다는 테마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뭐 때문에 올라가고 뭐 때문에 아까 김영우 총관님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급락될 때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구간이 정확하게 있는 종목이 좋은데, 사실 테마 종목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단기 데이 트레이닝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SH에너지화학이 그나마 그래도 뭐 우리 투자가분들이 단기적으로 한번 달려주실 때는 오히려 더 유리한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둘 중에 하나 중에 그냥 그나마 낫다 생각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시나요? 자, 닮았나 봐요. 네, 김혜우 전문가님. 한탑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아니, 지금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섹터로 움직이지 예. 개별 종목으로는 잘 안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한탑인가요? 일단은 저는 이제 재료의 그런 신선함을 보았을 때 네. 이제 아무래도 이 SH 에너지 화학이나 GSE 같은 그런 종목들은 이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전고점에서 머무른 지 꽤 시간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런 만큼 지금 사람의 그런 기대감은 조금 매매적인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곡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작인 부분이 있다. 이제 테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탑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릴 만큼 내렸다가 오랜만에 지금 솟구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엠파로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테마가 움직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곡물에 대한 그런 모멘텀 제로가 계속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한탑의 주가를 결정하는데, 저는 이 천연가스보다는 곡물 쪽이 더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곡물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밀에 대한 그런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밀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국가들도 계속해서 수출을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을 하면서 이 관련주들, 특히 이 원료가 될 수 있는 사료나 비료 쪽으로도 같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결국에는 명분은 분명히 이렇게 존재를 하지만 그냥 명분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이 주포가 움직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종목 모두 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종목이다 볼 수 있는데,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 자회사가 있어요. 이제 SH 에너지 USA에서 셰일가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셰일가스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봤을 때 SH 에너지화학도 결국에는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LNG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LNG 선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제 곡물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이거 종목 얘기를 다 떠나서 곡물 대위기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곡물 관련주들도 한타뿐만 아니라 정말 곡물에 대해서 수혜주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재료적으로는 한탑이 좀 더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이 SH에너지화학과 한탑을 각각 골라주셨기 때문에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을 가려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자, 시청자 선택 어떻습니까? 네. 승부가 만만치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한 탑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해서 그럴까요? 56% 약간 더 가져가면서 사각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조금 더 오늘 많이 움직인 종목을 선택해 주신 것 같네요. 네. SH 에너지화학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 좀 들어볼까요? 뭐 에너지는 뭐 계속 오늘 종목 좀 많기 때문에 네. 일단 테마성이라서 일단은 목표가는 1,500원을 잡고요. 예. 일단은 계속 한 움직임은 계속 강세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곡물과 에너지를 무기를 삼는 러시아의 이 맥락에 따라서 좀 약간 변수가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쁘지 않은 일단은 이 업황이라고 좀 봐지고요. 일단 1,500원 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H 에너지화학 1,5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참고하셔서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가스 관련주들 모아봤거든요. GSE 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대결입니다. 자, 과연 가스 관련주들 가운데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두 네.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낫나요?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골라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네, 포스코 어떻게 가셨나요? 인터내셔널.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빠르게 결정을 또 내려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같이 모아졌거든요.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네. 역시나 조금 사이즈도 더 커질 것 같고 그런 미래 전망을 또 보신 거죠? 네, 물론 뭐 단기적으로 많이 네. 올라갔다고 하지만 지금 포스코 그룹이 원자재 쪽으로 많이 이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거는 시장에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전에 앞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 난리였죠. 네, 좋은 실적 내면서 예. 좋은 기량 따내면서 이런 애기들이 나오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뭐 가스 관련주로 묶이긴 했지만 이 꼭 가스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그린 수소 사업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즉 에너지 관련 업체로 에너지 네. 기업으로 좀 변모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네.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스 쪽에서는 이제 미얀마에서 지금 총 3단계 시설 투자 중에 한 2, 3단계 개발 중에 지금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날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그런 시세가 분출이 되는 날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단기적으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전에 이 포스코 리튬 호수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 인터내셔널에 대한 그런 주가 상승세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매집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조정 구간을 잡아서 다시 한번 이제 저가 배수 구간을 노려봐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중장기적으로 GSE와는 좀 비교가 좀 힘들 정도로 주가 이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괜찮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GSE는 좀 아쉽게 좀 밀리게 됐는데 그래도 가스 관련주들 움직일 때 GSE가 확실하게 좀 빨리 움직이지 그렇죠. 않았나요? 테마적으로 봤을 네. 때는 지금 빨리 움직이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 자체가 일단 LS 인터내셔널 똑같아요. 무역적인 그렇죠. 도소매적인 부분이 많기 예. 때문에 오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합병 결의적인 이제 포스코 에너지랑 합병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안 하고 2분기 매출 실적이 11조 699억 돼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시장에 좀 다르게 노는 좀 다른 세상 같은 종목 같이 네. 너무 이렇게 이 실적을 많이 내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관련돼 있는 업황들의 지주사들이 네. 요즘에 너무 잘 간다는 그 제가 말씀을 꼭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종목은 80% 정도가 무역을 담당하고 있고 한 20%가 이제 에너지 사업 쪽 관련 기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가 오늘 또 포스코 에너지 에 관련된 합병 결의가 나오면서 또 주가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이 대형 종목은 LX 인터내셔널과 동일하게 한번 이맘때 한번 오를 수 있는 어찌 보면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시청자분이나 투자하신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꼭 수익에 대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예. 줄 종목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분 다 선택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바로 이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결과는 어떤가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주 뭐 가뿐히 그러네요.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8대2 득표를 하게 됐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GSE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 좀 알아볼까요? GS는 일단 목표가를 뭐 6,600원으로 이제 정해드리긴 하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매매를 하는데 좀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조금 생각해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네, 또 언제든지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로 띄운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쭉 내려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그러네요. 네, GSE 좀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라 저는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진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E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말씀 주시면서 6,6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곡물 관련주끼리 지금부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주인 대주산업 그리고 비료주인 남해화학 올라와 있거든요. 이 두 종목 간의 승자는 또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사료인가요, 비료인가요? 네. 예, 일단은 뭐 저는 네. 비료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남해화학 예, 남해화학. 앞서 언급해 주셨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남해화학 최인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자,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님, 채팅창에 김영일 전문가와 동명이인이라는 질문이 올랐는데 여러분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자, 골라주시죠. 생김새가 많이 다를 텐데요. 네. 우영우, 김영우.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남해화학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남해화학으로 골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최인호 전문가님, 네. 두 종목의 승부를 가른 요인이 뭡니까? 저는 남해화, 대주 산업, 고려 산업부터 시작해서 네. 일단은 이 종목들은 워낙 오래된 종목들이고 하지만 남해화학은 일단은 첫 번째 일단은 영업이익 상승이 1,400%까지 올랐어요. 예.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비료 사료 하면 좀 약간 지금 테마성이라든지 단기적인 건데 지금 주도하는 스타일이 이제 또 다른 사업을 또 계속 이관하고 있거든요. 사업의 확장성, 시야가 확장인데 그게 반도체 아모니아수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 이제 세정 관련된 그다음에 나노 실리카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남해화학이 조금 보여주는 캐파가 조금 약간 결이 다른 종목으로 해서 좀 많이 확장성에 좀 내가 무게를 좀 많이 줬고요. 요 곡물 관련 테마로만 국한시킬 건 아니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일하게 뭐 요즘 강아지 관련 뭐 이렇게 네. 펫 관련 종목들도 많이 좀 우리 펫이요? 국내에는 네. 왜냐면 이 사료 같은 경우에 네. 이거 그냥 펫도 네. 하거든요. 네네. 뭐 소, 돼지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강아지. 펫사료. 예, 네, 그렇죠. 펫사료. 근데 뭐 할인 같은 데라든지 근데 국내 사실은 사료 비료 시장 자체가 사실 약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우리가 수입에 의존도가 많이 좀 두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일단은 조금 음식을 국산화 좀 시키는 네. 게 좀 선도주하기 위해서 대주 산업이 좀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사료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입 곡물가로 따지면 한 16% 이상, 그 다음에 16% 플러스 환율까지 하면 한 하반기에는 30% 이상 이렇게 좀 오를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 30% 오르면 과연 기업의 이 그러니까 경영난에는 어떻게 좀 약간 올까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 대장주인 일단 비료 관련된 건 남해화학이 저는 예. 일단은 대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 남해화학을 이렇게 골라 주셨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네, 역시 사업에 좀 캐파가 크기 때문에 남해화학을 골라주신 걸까요? 네. 저는 뭐 실적도 그렇고요. 지금 사실 뭐 남해화학이랑 대주산업도 예. 마찬가지로 좀 지금은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곡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오늘 천연가스랑 곡물 관련주들이 너무 많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지금 저한테는 좀 어려운 선택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 대주산업 자체로 사업 자체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이제 펫 사업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네. 이건 팩 말고 그렇죠. 펫 사업, 펫 사업입니다. 펫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은설이가 강아지, 팩으로 알아들어가지고 강아지가 네. 팩을 하는 줄 알고.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폐가 수 있어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펫푸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대주산업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뭐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사업 보고서상 실적으로 나타나주고 성장을 해야 이 부분이 이제 대주산업의 주가를 좀 끌 수 있는 재료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 매출액 자체는 그렇게 크게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예. 반면에 이제 남해화학은 실적이 그래도 좀 전년 대비 해가지고 아까 예. 말씀하셨지만 1,4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네, 정말 맞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저는 남해학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장은 뭔가 기대감보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주가 자체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어서 저는 남해학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곡물 관련된 종목들 사실 뭐 테마성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했던 종목군이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도 역시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이 끝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남해화학으로 일치가 된 상황인데요. 자, 시청자분들도 같은 의견 일치가 궁금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주산업대 남해화 그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땠는지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오, 선택도 네. 남해화학으로 갔습니다. 그러네요. 자, 57% 득표하면서 이 종목이 승리를 했지만 대주산업도 만만치가 않았군요. 자, 일단 사각으로 올라가는 종목 남해화학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대주산업관에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 좀 들어볼까요? 팩이 아니고 팩입니다. 팩.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아까 말씀 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약한 게 뭐냐면 애견 시장 자체가 크지만도 조금 네.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누카누바, 알포, 뭐 로얄 캐빈이라든지 수많은 해외 브랜드들이 좀 많이 네.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조금 그게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시장 지나면 국산화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유산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700원을 잡고 있고요. 네, 3,700원. 네, 3,700원. 네, 3,700원 잡고 있고 일단 하반기에 계속 이렇게 곡물 상승 그다음에 원달러 강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전년 동기하고 동일하게 조금 강한 또 상승세를 한번 보여줄 또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구간에 진입하면서 단기적인 어찌 보면 종목이니까 짧게 간단하게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산업 조금 단기적으로 3,7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참고하셔서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번에 8강의 4라운드 대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와 조금 다른 결의 종목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새롭게 시장의 두각을 드러내는 종목들입니다. 신규 상장주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소카가 올라와 있죠. 오늘자 과짐 속에 올라왔다가 주가가 바로 좀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약간 불안한 출발선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로 상장한 대성 하이텍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없이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윗골을 다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소카 대 대성 하이텍 새로운 두 종목 간의 대결 그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네, 소카가 일단 나왔네요, 오늘. 네. 일단 대성 하이텍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를 언뜻 보니까 갈증이 나네요. 음료수가 그러네요.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자, 소카 대 대성 하이텍 김영구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실까요? 저도 대성 하이텍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성 하이텍으로 두 분 다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성 하이텍을 둘 다 골라주셨고요. 소카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최인호 전문가님, 예. 소카 좀 불안하게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소카? 일단 카세어링 자체가 국내 시장 여건이나 국내 정서하고 이렇게 모멘텀을 줄 만한 어찌 소재는 아니에요. 예. 자, 지금 이 소카가 나온 것도 참 재밌는 게 작년에 롯데렌탈이 같이 그 이슈와 동반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네. 롯데렌탈 안에 들어가야 될 어쩌면 시점이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또 1조짜리라 이게 어찌 보면 더 진주다 숨어있는 진주에서 빼내서 이게 어쩌면 뭐 시장이 좀 냉대한 좀 포즈를 봤는데 이 렌탈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쉐어링보다는 예.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가서 하는 뭐 자동차를 빌려 타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아니에요. 리스라든지 예. 우리가 말하는 장기 렌탈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메인입니까? 그게 원래 모든 게 80%씩 메인인데 예. 소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쉐어링을 그냥 주안점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만. 예,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시장에 좀 어두운 데이기 때문에 이거 좀 약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는 우려가 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작년에 상장했던 롯데 렌탈과 동일한 아하. 차트의 흐름이 또 소카에게 고스란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예상이 들고요. 롯데렌탈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59,000원에 공모했다가 예. 반토막
나고 지금 뭐 37,000원대입니다. 롯데렌탈이.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봐지고 있고요. 근데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일단은 청약적인 부분에서도 청약 증거금액도 한 4조 한 2,500억 정도 끌어모았고 예. 기간 투자 예상 측에서도 봤을 때도 한 거의 2,000대 1 정도, 그러니까 1,935대 1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경쟁을 났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 시장 자체가 이 2차 전지 아니 케이스 전기 왜냐면 아니 랩핑적인 아니 네. 케이스 하우스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차전지 관련주들 갈 때 같이 갈 수밖에 같이 갈 수 없겠네요. 있기 예. 때문에 오히려 저 제로나 좀 신선한 면에 봤을 때는 카세는보다는 그래도 2차 전지하고 묻어 있는 그래도 대성 하이텍이 일단 경쟁률을 청약이라든지 네. 이슈로만 보더라도 사실은 올해 작년 봤을 때 지금 IPO 상장된 종목들이 사실은 되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랬어요. 지금 기업들이 어찌 보면 자금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연구개발 R&D 쪽으로 많이 돌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패한 기업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조금 관심도 높은 좀 왜냐하면 지금 난이도가 되게 높은 네, 지금 시점에 맞아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속 덤빈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 봐서 내가 이 종목에 관심이 있고 저점 매수 들어가서 좀 기간적인 뭐 이렇게 한 60일 거래, 한 120일 거래, 240일 거래로 해서 좀 장투 위주로 가시는 게 IPO 지금 상장인 종목들은 좀 장기성을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자, 우리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도 같은 네. 선택해 주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해주셔서 그래서 선택해 주신 건가요? 네, 그것도 네.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컴팩트 머시닝 센터 사업 쪽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2차 전지 부품 쪽으로 많은 성장이 좀 요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 이 스위스턴 자동 선반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이제 10개사만 제작을 할 수 있대요. 네. 그만큼 이 기술력 쪽으로 굉장히 또 하이엔드를 추구를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서 시총 대비 기대감이 좀 큰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힌지 사업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지금 아니면 수소차 샤프트 이쪽으로도 지금 네.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라서 미래차에 여기저기 다 그러네요. 들어가네요. 네, 네. 재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예.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에 대한 그런 제품들 확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소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플랫폼 업체잖아요. 결국에는 네. 이 플랫폼 업체들의 좀 중요한 부분이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런 플랫폼들을 구축을 이렇게 강력하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 진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그 해자가 굉장히 세다는 거죠. 해자 자체가 센데 이 플랫폼, 소카 플랫폼은 언제든지 저는 어깨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이 소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16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아직은 약하지 않나 이런 그 기반들이 이 독점이라고 하기에는 이 국내에서 독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카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뭐 그린카라든지 이런 또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긴 있거든요. 경쟁 경쟁의 진입 수도 장벽이 좀 낮은 사업인 것 같네요. 사실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사업이긴 네. 합니다. 네. 자동차도 매입을 해야 되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플랫폼 사업 쪽으로 본다면 언제든지 따라잡힐 수 있는 그런 기업 아닌가. 근데 그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조라는 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카 대 대성 하이텍의 대결. 일단 두 분 다 대성 하이텍으로 골라주셨거든요. 시청자들 분들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 어떻습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됐네요. 확실히 오일장 일단 주가 흐름 자체가 확실히 나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93%대 7% 대성 하이텍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7%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카에 관한 가격 전략은 김영우 전문가님 네. 들어볼까요? 소카는 일단은 시가를 네.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8,000원 목표가를 보고 있는데 사실 목표가라기보다는 이 성장에 대한 그런 데이터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돼야 소카는 이제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8,000 목표가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시가는 회복은 해야 된다. 좀 네. 그런 부분들을 희망가인가요? 네, 일단 그런-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언제 근데 회복을 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카 28,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시면서 시가를 좀 잘 살피라고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4라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4라운드 4강이죠? 4강의 1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튀어 올랐던 종목들끼리 붙여보는데요. 자, 곡물 관련된 종목이죠. 한탑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가스 관련해서 움직임 크게 나오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두 종목 다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은데 어떤 종목이 오늘 장에서 승리를 하게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나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희로 전문가의 선택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고요. 김영우 전문가님도 왠지 비슷한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상이 가시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4강 1라운드 종목을 지정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조인호 전문가님, 네. 한 탑을 누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골라주신 이유는요? 일단 차트만 보더라도 뭐 잘 모르시면 일단 뭐 종목의 사이즈라고는 좀 대결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보더라도 차트만 보더라도 일단은 과대 낙폭 구간을 일단은 넘어서가 정고점을 일단 올라갔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 종목이 얼만큼 이렇게 좋은가를 한번 느낄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에너지 사업 부분을 일단 크게 무역의 기준을 해서 에너지 사업 때문에 좀 시장의 이슈적인 부분, 그러니까 좀 뭔가 건지러운 부분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시적인 부분도 오늘 좀 지금 주가의 흐름도 가졌는데 좀 전반적으로 저는 이 무역, 도매, 소매 관련 종목들이 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회사, 큰 회사들이 대규모의 뭐라는 대형주들이 움직임 자체는 올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갈 거라 저는 예상되기 때문에 약간 조정 구간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추세 흐름은 우상방으로 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근데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2차 전지에 비해서는 좀 약간 이렇게 순환적인 부분은 빨리 오지는 않지만 좀 긴 호흡으로 가면 어찌 보면 이게 큰 어찌 보면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더 저는 대세적인 부분으로 좀 봐지고 있고요. 예. 일단은 모멘텀적인 거 밸류적으로 상당히 좀 높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성장성도 일단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 같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둔 국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디선 힘든 상황에서 그때 아까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비료 요소수 사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없으면 뭔가 해줄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뭔가 해줄 수 있는 무역을 해줄 수 있는 무슨 이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회사들이 조금 앞에서 선방해주면 주가의 흐름에도 보유자의 영향에서도 상당히 좀 좋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종목 중에서 이상의 월드컵이 오늘 최고인 민주로 보는 게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도 같은 선택 해주셨는데 네네. 아무래도 조금 한탑은 테마적인 성격이 좀 강한가요? 네, 아무래도 네. 이 곡물 수익가에 대한 그런 재료 모멘텀이 어디까지 갈지를 잘 아직까진 판단이 저도 안 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곡물 수익가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해서 한탑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한탑도 결국에는 이제 테마적인 움직임이 더 가깝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기업의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 특히나 최근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에너지의 힐수합병 이슈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한 그런 재고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지금 같은 게 이제 분할 얘기가 좀만 나와도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잖아요. 이제 배신감에 치를 떨려. 네,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도 그만큼 똑똑해졌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하나그룹도 마찬가지로 이 합병에 대한 이슈를 오히려 내세워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좀 많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런 기업 이미지 자체적으로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개발 사업들이 좀 잘 되고 의미 있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결과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 자체적으로 저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흡수합병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그런 천연가스 급등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발휘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단기적인 고점이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왔을 때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분 다 골라주셨고 시청자분들도 골라주셨을지를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들의 선택 어떻습니까? 우와, 이거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에요. 저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몰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00%의 몰표를 받게 되면서 바로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탑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0%를 받았지만 그래도 네. 봐야 되겠죠. 일단 목표 주가 일단 2,600원.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순환적인 부분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 시장이 어려우면 대형주들이 안 가면 시장이 부르는 거는 꼭 테마성을 찾기 때문에 분명 이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이게 약간 조정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급등락도 많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일단 목표가는 2,600원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탑 2,600원으로 잡아주시면서 단기적으로 또 순환적으로 보시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네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 대결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비료주입니다. 남해화학이 일단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신규 상장주죠. 대성 하이텍입니다. 자, 두 종목 간의 대결은 과연 어떤 종목이 이기게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두 네.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선택하시나요? 신구 대결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신구 대결. 네. 전 대성 하이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미래를 좀 보고 투표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 대성 하이텍이었고요. 네,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네, 저 남해학은 만원 미만이면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아, 예, 일단은 네. 대성 하이텍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두 분 다 대성 하이텍으로 골라주신 상황입니다. 자, 저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 남해화학보다 대성 하이텍이 나은 이유 어떻게 판단하신 겁니까? 물론 이제 뭐 사료, 비료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은 순환매적으로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나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물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 이제 성장적인 부분에서 좀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치적인 얘기인데 청약 경쟁률 자체가 이제 1000대 1이 넘어가는 그런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네. 다시 시가를 회복을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 데이터를 봤을 때 네. 저는 이 대성 하이텍이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기차 관련해서도 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방산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2차전 장비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기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재료에 대한 다양성이 사업에 대한 다각화 부분들이 대성 하이텍의 주가를 좀 더 기대감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일본의 이제 2차전지 장비 뭐 메이커 회사와 수주 계약도 체결을 한 만큼 좀 의미 있는 결과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기업의 활동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쪽은 저는 대성 하이텍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최인호 전문가. 전문가님. 네, 저는 남해 같은 경우는 좀 고평가 고밸류션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화학 세트 내에서도 보면 비료 테마에서도 한 탑 10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네. 일단 우리나라의 최고의 비료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요소수부터 시작해서 비료 요소부터 시작해 많이 끊임없이 한번 거론됐던 종목이고 실제적으로 일단은 영업이익도 1400%까지 끌어올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대선 하이텍을 선택한 이유는 한 70년, 80년 초정밀 부품을 일단 생산하는 회사고 일본에 우리 노무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노무라. 원래 노무라하고 같이 했던 거지 노무라의 기술력을 받아와서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 7, 8천 개 되는 부품들을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핸드폰, 우주항공, 비행기 모든 2차전지 섹터에 다 되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또 가지고 있는 또 기술력이 또 뭐냐면 이제 지금 3대 우리 배터리 셀사라 불리는 삼성 SDI라든지 SK온, 엔솔 이런데 이제 정밀 기계를 납품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걸 봤을 때 시장의 트렌드에 좀 맞는 거라 좀 봐지고요. 트렌드에 맞으니까 이렇게 이번에 청약 증거금도 한 4조 2,500억 정도 나온 거를 보면 결과론적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은 일본과 함께 시작했지만 일본의 기술력을 가져와서 시작했지만 70년 이전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무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선택이 또 대성 하이텍 한 종목으로 일치가 된 상황인데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아니, 이거를
이거 오늘따라 제대로 네, 나온 거 그러네요. 맞습니까? 놀랄만한 결과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네. 이번에도 결과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렸습니다. 대성하이텍이 몰표를 받았거든요. 100% 득표를 하면서 결승으로 올라가겠고요. 빵표 받은 남해화학도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네. 빵표 받은 남해화학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가격 세우기가 부담스러워지네요. 네, 빵표라서 네.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의미가 있나 싶은데 예. 일단 목표가는 11,500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좀 강하게 거래량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차라리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남해화학보다는 한탑이 낫다 이렇게 차라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거래량을 볼 때 한탑이 네.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아래에서 이제 치고 올라올 때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와줘야 거기 안에 이제 주포들이 움직였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봤을 때는 차라리 이제 한탑을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비료, 사료, 곡물 관련주들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곡물, 사료, 비료 관련주들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말씀 주시면서 11,5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참고하셔서 투자 잘 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대망의 결승전만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미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4강에서 두 종목 모두 다 상대를 100% 압승을 하면서 올라온 종목들이죠. 몰표를 받고 이렇게 그 기세에 좋게 올라온 두 종목 간의 대결인데요. 가스 관련주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루키입니다. 대성 하이텍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더 나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네, 알겠습니다. 인터내셔널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갔고요. 사태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저렇게 그러네요. 보니까.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 반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대성하이텍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결승에 와서 조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자,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더 낫다고 보시는 이유는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나은 이유는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종합 상사로서 매력적인 게 뭐냐면 배당률이 5년 사이에 한 4% 이상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보다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아시는 분 많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고액을 좀 이렇게 두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의 흐름을 좀 약간 배당에도 되게 많이 고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배당주로서 상당히 매력이 있다 보고 종합 상사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랭킹 4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의 흐름, 원달러 강세와 지금 수급 불안정에서 어찌 보면 종목의 선두에 있는 종목이라 봐지기 때문에 일단 뭐든지 달리는 말한테 멈춰라고 말하기는 좀 네. 다소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미인주를 찾는 어찌 보면 조건에서는 현명한 미인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접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레이크 잡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골라주셨고요. 네, 그러면은 김영우 전문가님은 또 대성 네. 하이텍 골라주셨거든요. 이유 네네. 한번 들어볼까요? 뭐 저는 성장성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지금 시장 자체는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가 많이 죽은 시장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를 2차 전지 쪽은 저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더 재밌는 대결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 자체를 저는 눈여겨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들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의 주가 상승세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대성 하이텍의 대결, 지금 이렇게 한 표씩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두 종목 모두 4강에서 그 상대를 0% 득표를 하게 만들어 놓고 올라왔거든요. 몰표를 받고 올라온 두 종목 간의 승자 누가 됐을까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 또 100% 나오는 걸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자, 그렇지만 일단은 정상적으로 투표가 나왔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확실히 인기가 조금 더 많네요. 79% 득표를 했고요. 대성 하이텍을 누르고 결승전에서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세앵커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대성 하이텍을 누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대성 하이텍 관련해서 김영우 전문가님. 네, 대성 하이텍 목표가는 예. 우선은 16,000원 보고 있습니다. 16,000원 보면서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네. 대선 할 때도 단기간에 좀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지금 변동폭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성 하이텍 16,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고요. 그럼 오늘의 미인주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저는 퀀트 기술 평가로 봤을 때도 네. 일단은 제가 오늘 본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일 대장주라고 저는 봐지고요. 예. 일단 올해 일단은 매출액이 41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9,200 정도 예상치가 가이던스가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 배당적인 부분과 여러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을 꾸준히 지금부터 매집을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은 경제 하방 경직으로 가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상위 상사로서 탑5 안에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목표가를 1, 2단계를 잡아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한 3만 원까지는 한번 편안하게 한번 10%죠. 지금 10%예요. 지금 네. 40분 네. 27,400원이니까 지금 10% 정도 잡고 예. 좀 중장기로 길게 가져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단 메리트는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꾸준히 좀 매집하라는 말씀 주시면서 1차적으로 3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네. 자, 오늘장 이상을 듣고 이렇게 최고의 미인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 방송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오늘 있습니까? 오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네. 네, 갑자기 제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제가 아까 저 언뜻 듣기로는 환율 관련된 이야기를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예, 일단 하반기 환율 상승에 지금 오늘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예. 어찌 보면 그 하반기 환율 상승에서 관심 분야들 많을 거 아닙니까? 모든 네. 분들이. 근데 이제 그게 저점 매수 구간이냐? 네. 아니면 아니냐? 아니면 저점 매수를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방송 환율 상승에 따른 관심 섹터 찾아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정보들 캐치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